안녕하세요. 오토쇼.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최반다입니다. 네, 이미 제목과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오토쇼에서 이번에는 정말 최근 수개월 사이에 가장 핫하지도 핫한 제품을 또 담당하고 계신 전문가분을 모셔서 한번 오늘 협업, 그리고 협업 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이윤주 MVP님을 모시고 협업 툴 팀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잠깐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피스 앱스 앤 서비스즈 MVP로 활동 중에 있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3월 말까지는 고우IT라는 회사에서 클라우드 팀을 이제 담당해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쉐어포인트 서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오피스 365 런칭하면서 오피스 365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최근 이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 365 쪽 도입을 하셨음에도 이제 많이 잘 사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네. 이제는 어떤 비즈니스에서 좀 약간 제 2의 인생을 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고객분들한테 지금까지 만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잘 활용하실 수 있을까 해서 교육 분야 네네. 그리고 또 아답션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컨설팅 쪽을 네. 조금 해보려고 네,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출발 화이팅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바쁘시지 않으세요? 예, 요새 네. 갑자기 이제 팀즈 쪽 도입을 많이 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이제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래서 지금 너무도 감사하게 네. 달력이 꽉 차 있습니다. 네네. 네. 백수가 아니시네요. 백수인데. 저는 달력이 네. 비어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네, 제가 바쁘시죠라고 여쭤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지금 사태를 맞고 있어가지고 또 급부상을 했죠. 우리 협업이라는 이제 키워드와 또 협업 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렇게 전문가분이 더 바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제가 좀 나누고자 했던 부분은 아직 한국에서는 조금은 좀 어색한 단어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많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협업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무슨 도구만 도입하면 뭔가 될 줄 알았던 협업, 원격 근무, 재택 근무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좀 외국과 많이 온도차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아까 이제 소개해드릴 때 처음 네. 말했던 이제 쉐어포인트라는 쉐어포인트, 영역이 네네. 사실은 협업을 위한 툴로서 이게 인트로듀스가 소개가 된 제품이에요. 네. 근데 제가 처음 이제 2007 버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비즈니스에 있었지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태생은 훨씬 더 이전인데 제가 쉐어포인트를 시작한 그때가 이제 한 2008년 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도 글로벌하게는 그 쉐어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협업의 문화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쉐어포인트 하면 여러분들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죠. 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잠잠해진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제 글로벌에 대비해서. 네. 그 이유가 이제 쉐어포인트에 대한 어떤 협업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거 툴을 대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업에 얘를 이제 이렇게 정착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거의 보면 물론 요구사항은 있지만 우리의 문화, 조직의 어떤 그 협업에 대한 문화 자체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기존에 일하는 문화랑 좀 다른. 그렇죠. 네. 이제 제가 느끼기에 항상 고객사들을 이제 방문을 하다 보면 굉장히 조직 자체가 이렇게 경직돼 있어요. 탑다운의 어떤 의사결정 네. 그리고 소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소통의 플로우가 위에서 그냥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의사결정의 흐름이.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고 일하는 방식도 내가 누군가와 같이 협업에 대한 니즈보다는 내가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의견을 리뷰받는 형태의 그렇죠. 어떤 업무 네. 환경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업무 환경 자체가 굉장히 회사가 이제 일을 하실 때도 보면은 굉장히 글로벌화되어 있고 조직 자체도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환경들이 그렇죠. 많은데도 네, 네. 불구하고 저희는 기존 방식 그대로 일을 유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도입되지 않는, 이렇게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사실상 그 문화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신 이제 그 문화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존 방식이라면은 네. 탑다운 방식의 약간은 그렇죠. 군대식 조직 같은 그렇죠.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네. 전 세계적인 추세는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팀즈를 소개해드리고 뭔가 어떤 협업들을 소개해드리면 고객들이 가장 많이 반응하시는 게 우린 그룹웨어를 쓰고 있는데요. 라는 어떤 멘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네네. 저희가 그룹웨어도 소통의 장이긴 해요. 하지만 그룹웨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통이라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정보를 저희가 소비하는 어떤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방향적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의견을 나눠야 되는 공간이고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비즈니스 이제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장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기존 그룹웨어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공지사항, 지시사항. 그렇죠. 네네. 이런 것들, 내 업무적인 지시사항, 또 업무적으로 내가 팔로우업 해야 되는 것들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형태의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굉장히 리버럴하고 네. 뭔가 같이 자의적으로 막 이렇게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환경을 딱 접했을 때 사용자들이 조금 약간 뭐지? 이렇게 거부감이 먼저 드는 형태의 그렇군요. 환경으로 가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제한사항이나 이런 게 좀 없어진 그런 새로운 환경에는 갑자기 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네. 제가 요새 최근에 이제 이런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팀즈 기반으로 네.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막 대표적으로 이거 우리 회사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라고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의외로 도입하신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이 얼마만큼 서로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에 문화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익숙해져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객사를 방문을 이제 자주 드렸었는데 네. 기존에 저희 고IT에 네네. 근무를 할 때 고객사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최근에 저희가 만났던 업체 중에 이제 바이오 업체 중에 한 군데가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희 그쪽에서 이제 오피스 365라는 서비스를 도입하신 지 이미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정말 활성화해서 쓰고 싶은데 네네.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조직이 네. 전혀 따라오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슬랙이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협업에 대한 소통에 대한 업무적인 이렇게 개선을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피스 365 자체를 도입해도 이게 뭔가 이렇게 프로그레스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드렸더니 슬랙은 사용자들 이미 그래도 소통이 거기 조직은 조금 젊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 마인드가 뭔가 외국에서 근무하시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젊어서 뭔가 소통하기에는 편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슬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뭔가 이게 빠르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이다 채팅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빨리 하셨는데 오피스 365는 너무 뭐가 많다는 거예요. 네. 팀즈 기반으로 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 3개월 정도의 워크샵을 이제 진행을 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잘 쓰시는 이제 업체로 변형이 됐는데 이제 약간 보시면 협업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것 그리고 조직에서 이것들을 얼마만큼 잘 드라이브 하시느냐 이것도 있고 또 이제 비즈니스적인 니즈와 테크를 어떻게 연결하실 수 있는 그 괴리를 어떻게 잘 메꿔 나갈 수 그렇죠. 있느냐가 네네네. 사실은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마주돼야 할. 그러니까 툴은 너무 좋은데 네네. 툴과 비즈니스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의 문화도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건가에 대한 어떤 준비되지 않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협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또 툴을 도입한다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옛날로 이제 회귀하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이제 생각은 들고 그러면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방식 우리가 흔히 부르는 네. 기존 방식이 이제 약간 탑다운 방식의 약간 네네.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약간 지시와 네. 그리고 네. 또 그걸 소비하는 그런 그렇죠. 방식이 있고 그리고 네네. 이제 뭐 좀 글로벌한 추세인 것 같긴 하지만 약간 협업 그리고 네. 코워킹 네네. 또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일하는 네네. 방식이 네네. 있는데
협업 방식의 일이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기존의 것보다. 저희가 보통 지금 제가 어떤 조직을 통해서 제가 계속 교육 진행을 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사례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보고 체계가 네, 이제 네. 하이라키 구조의 보고 체계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전통적인 방식의. 그렇죠, 전통적으로. 네. 그래서 뭔가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저희가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윗 상사에게 보고를 해서 자료에 대한 컨펌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리뷰를 그렇죠. 거치고 네, 이런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다가 네. 만약에 3, 4단계에서 다른 어떤 의견이 나오면 다시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네,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오랜 프로세스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면 굉장히 애자일하게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스피디하고. 그리고 네. 고객의 니즈도 빠르게 변동을 하고 있고 음. 이런 고객들의 니즈를 얼마만큼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만족을 줄 수 있느냐가 비즈니스 사활에도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어떤 보고적인 단계, 어떤 정보,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소비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사실은 근데 협업의 문화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특정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이 주거니 받거니가 굉장히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유기적으로. 부분이라 보면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사도 이걸 이렇게 바꿔보니 자기가 자료를 해서 공유를 했어요. 사이버 공간이잖아요. 네네. 사실은 사이버 공간에 공유를 했을 때 상무님이 시간이 남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해줘서 방향 지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냥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 1차, 2차, 3차 걸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작업을 하던 것들이 그냥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서로 의견을 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오는데 정말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된다. 또 어떤 면에서는 상무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니 중간 관리자들이 그쵸. 말할 수 있는 뭔가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빨리 이제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어쨌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요구하는 방향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애자일하고 좀 더 맞아요. 스피디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비즈니스에서는 고객과 이런 연결들을 얼마만큼 잘 유기적으로 커넥션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현장 근로자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 조직 들여다보면 전통적인 조직 들여다보면 현장 근로자와 사실 사무실에서 괴리가 일하시는 있죠. 예, 네. 너무 큰 괴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들의 현장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서 막 이렇게 그쵸, 하시는데 그쵸. 네. 사실 그 현장 근로자분들도 보시면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으세요. 고객의 니즈는 이런데 정말 수요되지 못하는 영역들. 왜냐하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 정말 중요한 우리 비즈니스가 가야 할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가치가 네. 그냥 묵살되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을 팀주 환경에서도 저희가 이제 협업이라는, 소통이라는 것들을 얼마만큼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가 우리 비즈니스의 어떤 방향성에 잘 접목될 수 있는 어떤 빠르게 같이 녹여나갈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던 걸 듣다 보니까 협업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 생각이 네, 되긴 저도 하거든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회사에서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언젠가 워크숍을 갔는데 대표님이 워크숍 첫날에 이제 1박 2일 워크숍이었는데 첫날에 한자를 커다랗게 딱 걸어 놓으셨어요. 네. 통할 통자. 네. 저도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회사는 자, 소통이 너무 중요해.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소통해! 라고 지시하신 거죠, 이제. 네. 네. 아, 이 역시도 네, 재밌는 지시죠. 소통을 지시하는구나. 라는 맞아요. 이제 재밌는 걸 했었는데. 자, 우리 기업들이 지금 되게 변화의 중간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많은 맞습니다. 담당자들도 그렇고, 현업자도 그렇고. 근데 IT 담당자 역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좀 어떤 준비, 어떤 마인드가 좀 필요할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저희가 개인의 어떤 일상생활에서는 스마트폰 그렇죠. 자체가 이제 이제는 보급이 뭐, 막 확산이 되다 보니 사실은 저희 개인적으로 누군가 친구와 연락을 할 때, 부모님과 연락을 할 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때 굉장히 소통이 즉각적이에요. 그렇죠. 네. 뭐 네. 전화를 걸 수 있지만 사실은 요새는 전화도 많이 안 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톡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인스턴트 채팅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 조직은 어떤가요? 모든 업무 처리의 기반, 소통은 거의 대다수가 이메일을 이메일이죠. 통해서 네. 이메일에 사실은 소통을 하던 시기는 거의 1990년대 말 네네네. 이때였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역시 많은 기업에서는 이메일 기반의 어떤 소통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툴만을 바꿨을 때는 그냥 그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메일을 기반으로 한 저희가 이메일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그렇죠. 네. 유용한 툴이지만 저희가 협업이라는 거, 소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적정한 툴인가,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적정한 툴인가라고 살펴보면 사실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직에서는 특정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배치가 돼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담당자가 영구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조직에 네.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새로운 팀원이 구성이 되면서 이제 일을 테이크업 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일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은 어떤가요? 개인의 어떤 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종속이 그렇죠. 되죠. 네. 사람의 종속이 돼서 보통 사람이 이직을 하시게 되면 퇴사를 하시게 되면 다들 걱정하세요. 그렇죠. 이거 다 어떻게 백업을 받아가고 네네. 어떻게 이 업무가 만약에 그 업무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눠지는 경우 더 이제 혼란스럽죠. 네네네. 기업에서는 특정 고객에 대한 정보들 우리가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 자산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전되고 나눠지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유실이 돼요. 사람을 따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 업무는 변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름 그대로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툴만 도입하시는 경우는 이게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협업이라는 것들을 이전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권장드리는 거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네.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협업이라는 거, 우리 회사에서 협업에 대한 니즈가 어떻게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좀 가지시고 소통에 우리 기업에서 문화는 일하는 어떤 문화에 대한 방식을 변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구성원들이 싶어요.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죠. 네네네. 왜냐하면 구성원들은 저만 봐도 그래요.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라면 뭐. 저는 이걸로 그냥 일 잘 하고 있었는데 왜 굳이 내가 네. 이렇게 해야지 번거롭잖아요. 네.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야 그렇죠. 되고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거부감이 들거든요. 근데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협업하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공유하고 싶지 않다고. 내 일을 별로 공유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공유했을 때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의 용도가 아닐까라는 굉장히 두려움에 있으세요. 빅브라더에 대한 두려움, 그쵸. 막연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회사에서 조금 더 내가 편하게, 각각 구성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일을 더 잘하고 우리가 52시간이라는 워라벨 시간 속에서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해서 집중해서 일하실 수 있는 모드 그리고 더 잘하실 수 있는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용도지 누군가를 감시하고 그렇죠. 조금 더 네, 번거롭고 네, 네. 힘들게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지속적인 어떤 이 마인드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로 보면 아예 프로젝트 팀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POC 팀을 하나 이제 구성을 하셔서 저 전체가 아니라. 그렇죠. 네네. POC 단위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에 도입했을 때 이러한 개선 사항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직접 직원들이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해서 POC 단계로 제품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도 진행을 하시고 업무를 기반으로 한 워크숍도 좀 진행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상 기능을 알려드리는 것들이 네. 거의 위주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알려드리는 분이 기술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업무의 전문가들은 사실상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 업무의 전문가 그렇죠. 분들이시거든요. 해당 현업의 프로페셔널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업무의 전문가들은 기술을 모르시고 기술을 아시는 분들은 업무를 모르시고 이 이 중간의 괴리를 어떻게끔 잘 메꿀 것인가가 사실은 성공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툴을 도입해서 한 번의 교육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중간에 약간 버퍼를 둬서 뭐 POC로 한번 활동을 해보시고 POC에 참여하셨던 각 분야에 조금 IT적으로 조금 우리 얼리 아답터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뭔가 파헤쳐보고 선팔대 같은 느낌. 해보시는 네네네.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직접적으로 업무에 도입해서 뭔가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파가 될 주위의 수 분들이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나가실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좀 단계적인 어프로치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기업을 정말 일주일에 한 거의 세네 군데는 기본적으로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진 않아요. 네. 그것들은 거의 이제 살펴보면 딱 정말 교육도 진행 안 하시는 업체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냥 무작정 도입만. 네. 도입하고 그냥 이렇게 환경에 tes으니까 써라고 하시는데 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에서는 안 바뀐다는 거죠. 음. 있지만 그냥 파일 서버 용도로 파일을 그냥 저장해 놓는 용도 또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네네네. 이런 기업도 네.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성공하기 힘든 거가 네. 협업 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존에는 좀 툴 퍼스트 일단 그쵸. 도입하고 공지사항 그쵸.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도입한다 네, 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구성원이 네. 받아들일 수 있게끔 약간 스페이스를 두고. 그렇죠. 지금도 현재는 저희가 오피스 365가 런칭된 지 거의 10년을 바라보고 네, 있어요. 근데 아직 10년은 되지 않았지만 네네. 네, 1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오피스 365 하면 클라우드 버전의 우리 오피스 툴로 보시는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단순히 많으시더라고요. 로컬이 클라우드로 됐다. 네, 그래서 오피스 쓰는데 굳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라고 음. 하시는 분들도 아직 굉장히 적잖아요. 나 엑셀 잘하는데 뭐하러? 네. 전혀 네, 준비가 되지 않은 실질적으로 오피스 365 우리 협업, 소통, 스마트 워크 네.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바이오 업체 네네네. 말씀드렸던 분은 거의 3개월 워크숍을 통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업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도 아예 다시 규정을 만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다 체계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정보를 그렇죠, 공유하고 그렇죠. 소통해야 되는지에 네.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가이드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도입하시는 데 있어서는 힘드실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포기하실 수도 있는 그 허들을 넘지 못하고. 그쵸. 네. 많은 기업이 넘지 못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고 보면 좀 약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지금 현재는 네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번 우리 이은주 MVP님과 한번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그 협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